자, 이번 영상은 10월 첫째 주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종목 보시면 17,000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했고 1,400원까지 떨어진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횡보를 하나 싶더니 코스피, 코스닥 조정 시에 떨어지고 나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1,000억대 규모를 갖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원격 의료 말고 원격 재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안마의자는 아니지만 무슨 약간 기구 같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무슨 CT 막 이런 거 찍는 약간 그런, 약간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의자 앉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 프로그램에 맞게끔 뭐 이렇게 조절해 주나 봐요. 그래서 재활을 좀 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 모니터링으로 뭐 실시간으로 하면서 뭐 보고 뭐 해준다고 하는데, 옆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도 얘기를 지시를 내려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한번 올라갔었던 이유는 메타버스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엮여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메타버스까지는 아니고 원격 진료다 보니까 진료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옥석 가리기에 의해서 조금 뒤로 좀 밀려난 느낌은 있지만은, 어쨌든 두 가지, 뭐 메타버스에도 약하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원격 진료, 원격 의료에도 약간 재활 이쪽에 걸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은 그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좀 잘 보이지 않는 회사라,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좀 날 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래도 뭐 소액으로 50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해놓으면 또 소소하게 수익은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거의 공모가까지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괜찮다 뭐 싶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뭐 6개월도 지났고 이제 보호 예수 분량이 뭐 1년, 그다음에 이제 뭐 최대 주주 목표는 뭐 2년이라든가 뭐 2년 6개월, 3년 뭐 이런 거는 보호 예수만 남았겠죠. 그래서 1년이 되는 그 3월 시점 전에 한 번은 뭐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 그냥 소소하게 좀 담아두시면 뭐 그래도 10%뭐 그 정도 수익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중간에 한번 약간 평 쏘는 게 있었고, 그 전에 폭락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올라갔었다. 언제? 2월부터 시작한 거죠. 2월부터 쭉 시작해서 5월까지 쭉 이렇게 됐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차트 보시면 아시죠? 네,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네, 그때 뭐 자전거 같이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에 뭐 납품을 한다 하면서 알톤 스포츠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같이 엮여 있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1,000억 원대 정도 하는, 요것도 좀 약한 종목이고, 이 다음 종목이 바로 이제 알톤 스포츠입니다. 알톤 스포츠가 그래서 뭐 인수 뭐 한다 그런데 뭐 사실 무근이다 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좀 충격 받다가 다시 납품 뭐 위에 와서 올라갔다가 뭐 그거 외에는 모멘텀이 없다 싶은지 다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2월부터, 여기는 좀 전부터는 11월부터 쭉 올라왔었고, 네, 월봉 보셔도 거의 뭐 V자를 그리고 있죠. 네, 어쨌든 알톤 스포츠가 뭐 납품은 하지만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장 주식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삼천리랑은 좀 차이가, 상장 주식수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가총액이 한 거의 절반 정도 차이 나는, 액면가 차이인가요? 액면가도 똑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약간 투자를 할 거면 삼천리 자전거가 좀 낫다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요. 삼천리 자전거의 모멘텀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배달 오토바이 조차도 내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연기관도 이게 결국에는 대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쪽으로. 그럼 이제 전기 오토바이가 있나요?
궁금하네. 전기 오토바이가 있을까요? 전기 오토바이. 검색하면 나오긴 하네요. 전기 오토바이. 네. 아, 전동 스쿠터는 아닌데. 전기 오토바이. 예, 그렇죠. 전기 오토바이도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대인 뭐 전기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고. 네, 근데 대부분 거의 뭐 해외 제품이고. 근데 그거 아니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또 예, 구축한다고 9월 달쯤에 얘기가 나온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도 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뭐 알아보면은 뭐 여러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머큐리, 네, 머큐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머큐리는 제가 지금 갖고 오지도 않았던 종목이긴 한데, 머큐리 잠깐만 볼게요. 제가 컴퓨터를 지금 잠깐 볼게요. 머큐리 회사. 네, 머큐리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네요. 네, 작년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여기도 한 1,000원대 정도. 네, 거래량이 정말 안 좋고, 주가는 8,200원. 이 공모가 얼마일까요? 예, 저는 보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네, 공모가 6,100원. 예, 6,100원. 최상단으로 입성을 했었고요. 6,100원 아직도 결국 수익이 난 상태네요. 거의 뭐 한 90, 뭐 한 100, 이 따는 아니지만은 따 근처까지, 네, 따 근처는 아니고 한 80%, 70% 정도, 네, 공모가보다는 훨씬 더 위에서 시작을 하고 빠지고 계속 쭉 빠졌네요, 여태까지. 아니죠. 따를 찍고 올라갔었던 것 같네요. 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월봉으로 봐서 잘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초기에는 뭐 신규 상장주 치고는 쭉 잘 올라갔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예, 견조한 모습이었다가 최근에 좀 빠지는 모습. 네, 그래서 뭐 전기 오토바이, 예, 그쪽 어차피 자전거니까, 어쨌든 뭐 자전거에서도 요즘에 배달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네, 전기 자전거 이쪽으로. 근데 전기 자전거가 이게 충전식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딱히,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3-4시간은 뭐 배터리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그냥 페달로 돌린다든가, 이러면 되게 배달하시는 분들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네, 혹은 또 그 중간중간에 배터리 또 충전소를 또 세우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또 유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네, 머큐리도 한번 봐야겠네요. 나중에 머큐리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천리 자전거 좀 유심 있게 봐주시고, 알톤 스포츠도 어쨌든 간에, 네, 뭐 시가총액은 작아서 조금은 아쉽지만은 그래도, 네, 관련 있는 회사니까 잘 좀 봐두시고, 정말 좀 그래도, 네, 금액이 뭐 2배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삼천리 자전거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 그리고 일봉이고요. 이쪽 회사 일봉이고, 그 다음에 주봉이고, 그다음에 월봉입니다. 네, YN텍, 자, 폐기물 회사입니다. 자, 이제 쓰레기 대란을 이제 없앨 수 있는 회사 해가지고 제가 여러 업체들을 굉장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섹터별로 첫 번째 업체는 이제 산업 폐기물 회사들이 줄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이제 거기는 아직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우리가 사냐 마냐, 인플레이션 오냐 마냐, 지금 그게 문제지, 뭐 쓰레기 대란 지금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YN텍 엄청 떨어졌고요. 여기도 지금 계속 하락이죠. 같은 기업인데. 네, KG ETS. 네, KG ETS는 지금 그쪽 업체를 판단하고 되어 있어서 하락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조금 제가 좀 제외를 좀 시킬게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크게 떨어진 모습은 없어요. 코인텍이 아마 그 재상장을 했나,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약간 그 코렌하고 약간 같은 그 검색어여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랬었는데, 재상장이 아니라 코인텍 이때 뭐 했죠? 이때 주가 엄청 올랐을 때가 이게 뭘 했었거든요. 그때 예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네, 전자공시를 볼까요? 전자공시를 보면 예, 뭐 여기도 뭐 딱히 나오진 않네요. 그때 뭐 했죠 도대체? 이때가 몇 월인가요? 19년도? 19년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20년도 아닌가요? 제가 지금 주식이 헷갈리나요? 다른 거랑? 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3월에 3월 올라갔었을 때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공매도도 있었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최대 주주 변경을 했고요. 네, 그런 이제 사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사건들이 좀 있었고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뭐 뉴스는 없네요. 여기서 4,500원대 정도 하는 코스닥 기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빠졌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네, 인선 ENT입니다. 그래도 월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견조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업체 중에서 이제 5천억대 이제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사실 월봉으로 따지면 요만큼 빠진 거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고 거의 뭐 30%? 예, 거의 근 30% 월봉상으로는 거의 근 30% 고점 대비해서 찍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인선 ENT를 뭐 들어가자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조금 뭐 부담스럽죠. 조금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간 코린텍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코린텍도 4천억대는 좀 되니까 약간 비교적으로 조금 안정스러우니까 그래서 코인텍도 좀 좋아 보이고 뭐 여기는 조금 논외로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YN텍이 오히려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약간의 그 떨어진 거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자면은 이게 30%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YN텍이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물론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뜯어보긴 해야 되는데 아직 뭐 3월에 뭐 아직 나온 실적 발표한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코인텍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YN텍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신청도 했던 것 같고요. 예, 소각로 신규 투자도 뭐 있고 뭐 9월에 네, 여기도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YN텍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크린트 하나 보이셨죠? 오늘 조금 영상이 조금 늘어지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네, 하나하나씩 그래도 검색은 해보고 정확하게 가는 게 좋겠죠. 네, 추천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돼가기 때문에 네, 인선이한테도 조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매출이익은 늘었는데 영업이익들이 조금 줄어드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어쨌든 그리고 뭐 픽을 정하자면 안정성을 따지자면 인선 ENT 인선 ENT 애매하죠. YN텍이 낫겠네요. 어차피 오를 때 같이 오를 거니까 YN텍을 좀 가시고 떨어진 폭에 비하면 인선 ENT보다는 YN텍이 나을 것 같고 추가로 더 떨어질 모멘텀도 있고 코인텍은 너무 행보했기 때문에 얘가 같이 나중에 한꺼번에 하락을 해버리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애는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 됐다고 해서 그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안 내려가는 애는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애는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YN텍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 기업 한번 보시면 오늘 엄청 올랐다가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외국인 던져버려가지고 굉장히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 실적도 좋고 지금 굉장히 3분기도 선방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물품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구간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매수 구간 뭐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12만 원 정도면 이제 슬슬 이제 반응이 오죠, 약간. 네, 이거 뭐지 싶기도 하고, 그죠? 주봉상에 비해서 예,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지금.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상한가 이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도 웬걸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 볼 만한 주식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살만한 구간인데 이렇게 보면 또 엄청 견조하고, 그죠? 네, LS입니다. LS는 좀 구주주 분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이런 식으로 좀 폭락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멘텀이 없어도요 뭐 계속 잘 갑니다. 뭐 실적이 좋은 건지 모멘텀이 확실히 좋은 건지 계속 갑니다. 계속. 물론 지금 여기 7만원 8만원에 사셨던 분들은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좀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약간 이렇게 떨어져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겠는데, 이거 뭐 이만큼 올라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아까 앞에들 남고 비교했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견조한 게 좀 아쉽다. 그래서 꾸준히 좀 관찰을 하자,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죠? 네,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은 월봉 말고요, 일봉으로 먼저 보시면 여기 인상률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 네, 이었다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때 잠깐 반등했다가요, 네, 결국에는 지지부진합니다. 결국에는 네, 0.3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냐면 공공 요금, 거의 모든 공공 요금을 다 동결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12월 달 간다고 해서 전기료를 과연 인상시킬 수 있을까? 정부가 과연?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얘는 11월 달까지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11월 달까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좀 마음 좀 단단히 먹으시고요. 이게 만약에 12월에 동결이 되면 폭락할 거예요. 폭락을 하게 되는 거 좀 대비해서 현금을 좀 쌓아 두시고요. 만약 폭락 안 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좀 철회를 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잠깐 사이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한국전력은 들어가지 않고 관망을 유지하고요. 12월 달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뭐 인상을 했는데 상승폭이 크지 않다든가, 관심이 없어서, 혹은 인상하지 않아서 폭락이 온다면 그때 그 폭락이 좀 수위를 보고 좀 들어가든지 말든지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부터는 이제 제가 굉장히 뿌듯해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갑자기 막 올라왔어요. 제가 이 기업도 정말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1조가 넘는 기업이었고, 한일시멘트. 그 다음 여기도 같이 돈방상승. 왜냐?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한일현대시멘트, 여기 6천억원. 한일시멘트에서 인수를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 다음 일봉, 주봉, 월봉, 3표 시멘트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쌍용 CNC도 있었는데, 쌍용 CN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조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았었고, 한일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 근데 한일 현대 시멘트는 인수됐으니까 뭔가 시너지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안정적으로 원하신 분은 한일 시멘트 들어가셔라. 왜냐, 한일 시멘트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라든가 이런 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시면 뭐 삼표 시멘트도 들어가라. 왜냐면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니까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반응이 왔지만 삼표 시멘트는 조금 약하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네, 그래서 들어가서 수익 나셨던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올라갔던 이유는 뭐 한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첫 번째로는 이제 건설주가 다시 한번 분위 분화라는 것과, 두 번째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권에 이제 그 건물들 다시 짓고 있죠.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업들 속도를 낸다는 기사도 오늘 나왔고,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시멘트 업계가 또 자원 순환을 좀 하면서 뭐 약간 뭐죠? 약간 탄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다. 우리한테도 좀 맡겨달라. 폐기물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폐기물 업체들과 잠깐 좀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먼저 좀 반응을 했다.
어쨌든 여기가 좀 먼저 반응을 했다. 여러 가지 모멘텀 걸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YN텍, 코엔텍, 이인선, ENT 같은 경우 산업 폐기물이라든가 그 쓰레기 대란 말고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멘트 업체들이 약간 좀 더 받았던 것 같고, 지금에 와서 들어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이미 시세가 한 번 정도 분출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갈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제 지금 올라가다 꼬리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매도세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결국은 이제 이 모멘텀 한번 죽고 나서 다시 한번 건설 쪽이라든가 이제 폐기물 쪽 같이 언급이 나오면서 다른 업체랑 같이 갈지, 그런 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도시가스, 이제 가스 쪽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석탄보다는 LNG로 가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인천도시가스, 이제 가스 업체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들어갈 만한 게 인천도시가스였는데, 딱히 그렇게 크게 모멘텀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추천해 드렸으니까 갖고 와봤고, SK가스, 오히려 저는 SK가스를 사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제일 더 안정적이에요. 얘는 1000억대인데 10배 차이, 시가총액 10배 차이, 1조고 SK가스고, 또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 거의 다 받은 것 같거든요. 13만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매수를 좀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 물론 그래도 약간 좀 모멘텀이 한번 쑥 지나간 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모멘텀이 없지 않아 좀 지나간 건 좀 있고, 이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행보하는 게 좀 길기 때문에, 여기도 빠지면서 이만큼 이런 식으로 행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K가스는 이제부터 조금 관심 종목을 놓고 좀 보자, 이런 얘기고, 관련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도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피해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더 이상 리뷰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좀 싶어서, 일단 오늘이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손절 처리까지는 아니고 좀 종목이 좀 그렇다.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약간 정말 엄청난 호재성 뉴스가 아니면 딱 한 번 다뤘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그런 영역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굉장히 이벤트가 생길 만한 그런 이게 나오면 따로 제가 또 한번 갖고 오는 그런 계기는 있겠죠. 그래서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10월 첫째 주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날아간 종목들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를 준 종목들, 최근에 시세를 준 종목들도 있고, 이제 슬슬 다시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이제 다시 슬슬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잠재군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모멘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시고, 어쨌든 11월까지는 약간 공모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라든가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멘탈 관리, 종목에 대한 손절매 유지를 위해서 그냥 생각을 한번 정리한다 싶은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엔캠 상장합니다, 여러분들. 엔캠 모두 수익 보시기 바라고요. 이미 비상장가로 이미 더블 42,000원에 따인 84,000원 이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무난하게 따상까지는 갈 텐데, 따상에서 흘러내릴 때 놓치지 말고 파시고요. 또 그날 또 제가 그 매매 영상 쇼트로 또 올릴 테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11월 3일에는 카카오페이 상장합니다. 카카오페이도 무난하게 따까지는 갈 거라 생각하는데, 따상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말씀은 못 드리겠고, 확답은 못 드리겠고, 아마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많은 그걸로 봐서는 카카오페이도 따상까지는 갈 거라 보는데, 중간에 혹시 급락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건, 카카오페이도 결국엔 7만원만 유지하더라도 코스피 특립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놓치신 분들은 카카오페이 정말 비싼 가격만 아니라면 떨어질 때 잡으세요. 저도 만약에 떨어지면 매도하고, 전부 받은 주수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다른 추가금과 함께 매수를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도 현대중공업 조그맣게 못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하셔서 매수
투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